강유정 대변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집중호우 대처 상황 긴급 점검 회의를 열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렸고 짧은 기간 집중호우로 전국적 피해가 생긴 만큼 호우 피해 규모와 대처 현황을 중앙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긴급 점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국가의 제1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면서 과하다 싶을 정도로 사고 예방을 위해 모든 자원과 행정력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후 기상청의 보고를 시작으로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각 지자체별로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호우 대처 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지자체장들은 기후 환경의 변화로 지자체 차원에서 재난에 대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중앙정부의 긴밀한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이어 저수지 준설과 복개도로 상습 침수 등 지역 현안을 공유하며 중앙정부 차원의 예산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옹벽 붕괴 사고가 발생한 오산시장을 상대로 주민 신고가 있었음에도 도로를 전면 통제하지 않은 경위를 세세히 물었습니다. 또한 비가 그칠 때까지 각 지자체가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면서 특히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곳은 각별한 경계심을 가져달라 당부했습니다. 이어 지자체 건의사항에 대한 정부 차원의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대통령실 청년 담당관 접수가 어제 마감됐습니다. 총 936명이 지원했고 남녀 각 1명씩 뽑는 만큼 경쟁률은 남성 605대 1, 여성 331대 1에 달합니다. 지원자들이 제출한 청년 정책 제안서는 전문가와 청년 활동가로 구성된 외부 평가위원단이 공정한 심사를 거쳐 24일 목요일에 서류 합격자를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이후 7월 31일에는 평가위원단과 국민참여단 50명이 함께하는 발표 면접이 진행됩니다. 지원자들을 상대로 질의를 하고 평가를 진행할 국민참여단은 7월 22일부터 이틀간 청년 인재 데이터베이스 홈페이지 2030db.go.kr을 통해 청년들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실은 이번에 접수된 모든 정책 제안서를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가 면밀히 함께 검토한 후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네. 네,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한국일보 우태경 기자입니다. 조금 전 브리핑에서 대통령께서 오산시장을 상대로 주민 신고가 있었음에도 도로를 통제하지 않은 경위를 세세하게 물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동안 국민 생명 안전을 많이 강조하시면서 이제 관리 미흡, 이제 공무원의 실수로 인한 이런 인재의 경우에는 좀 엄격하게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관련한 질책이나 주문들 또 좀 있었을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대수보 회의에서도 오산 사고와 관련된 1차 보고가 있었습니다. 네, 그때도 어떤 상황에 의해서 옹벽이 무너지고 사고가 발생한 건지 좀 면밀한 전후 관계를 알아봐라라고 지시를 하셨고요. 오늘도 일테면 그 사고가 발생한 상부도로에는 교통통제가 있었지만
막상 옹벽 밑에 도로는 왜 통제가 없었느냐라고 꼼꼼히 물어보셨습니다. 하지만 아직 사건이 그리고 안타까운 인명 사고가 발생한 지 하루 정도밖에 시간이 지나지 않았고 완벽하게 경위 파악이 됐다고 하기는 어려운 상태라서 지자체장이 대답할 수 있는 도로 통제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도 그러면 그때 당시 도로 통제는 어떤 식이었는지를 꼼꼼하게 제대로 사실 확인 차원에서 묻는 자리였고요.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뭐 실수나 오류가 있었을지 이런 부분들은 1차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있고 나서 만약 어떤 부분에 있어서 오류나 관리 체계에 부실이 있었다. 그럼 그 이후에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은 그냥 사실관계 확인이 있었습니다. 네. 네, 대변인님 채널A 홍지은입니다. 그러면 오늘 발언은 그 오산시장이나 혹은 경찰을 향한 좀 질책 성격도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중국 전승절에 이제 이 대통령 대신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참석한다라는 보도가 있는데 이것도 확인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중국 특사단의 그 노재헌 그 동아시아 문화센터 이사장도 간다 이런 보도도 있는데요. 이것도 사실관계 확인 부탁드립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대통령께서 계속해서 폭우 혹은 폭서, 폭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준비와 관리 그리고 혹여라도 이것이 관리 부실로 인한 인재로 밝혀지면 엄격히 처벌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공직사회가 긴장감을 가질수록 여러 피해를 줄일 수 있다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아직은 오산에서 일어난 안타까운 사고에 대한 전후관계, 선후관계, 인과관계가 분명히 조사 내지는 수사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경위를 물어보셨습니다. 그러니까 경위를 묻는 차원에서 아직 누군가 정확하게 잘못한 주체가 나온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질책을 한다라기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나중에 인과관계가 밝혀져서 누군가의 잘못으로 인해서 안타까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면 분명히 처벌은 있을 거다라는 메시지가 강하게 나간 거고요. 오늘 현재로 대단히 질책성 질문을 한다거나 그렇진 않고 선후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그런 질문들이 이어졌습니다. 두 번째 그 우원식 국회의장은 우리나라 삼법 분리에서 행정부와 입법부는 분리되어 있고요.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 우원식 의장께서 결정하실 수 있는 문제지만 이거는 대통령실하고 분리되어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 허락을 한다라거나 내지는 뭐 우리가 통보한다거나 하는 문제와 굉장히 별개의 사안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사실은 저희에게 계속 그 묻는 것도 조금은 이렇게 적합하진 않습니다. 세 번째 특사 문제 같은 경우는 언제나 특사는 최종적인 단계까지 상대국과 함께 조율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종 명단을 어제 혹은 지난번 그 4개국에 관련된 특사를 발표했을 때처럼 일정과 그리고 명단이 확인되고 나면 공식적으로 저희가 특사에 대한 발표는 하겠습니다. 예, 대변인님, 저 뉴스원의 한재준 기자인데요. 그 청년 담당과 네. 관련해가지고 그러니까 평가위원회와 이제 국민참여단이 이제 좀 심사를 한다고 했는데 그분들은 좀 어떻게 구성되는지 궁금하고요. 둘째로 오늘 그 국회에서 기재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됐는데 좀 대통령께서 재간은 언제 하실지 그것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평가위원회는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 청년 정책 전문가, 청년 활동가 등 이제 대통령 비서실 외부인들로 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 인사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 이제 이 구성된 인사들이 하게 되고요. 하나 더 물어보셨나요? 이거 말고? 그래서 이 국민평가단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듯이 홈페이지에서 공개 모집을 통해서 모집을 하고요. 그리고 직접 평가에도 참여를 하게 되는 방식이 될 걸로 예상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 의결된 후보에 대해서 언제 임명 재가가 나냐라는 질문이신 거잖아요.
저도 이제 채택 의결됐다는 얘기는 한두 시간 전 오전 정도에 들었는데 아직 제가 조금 전에 확인한 결과 아직은 아마 조금 일정이 바쁘셔서인 듯한데 임명 제가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예측하자면 오늘 안에는 임명 제가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그 역시도 제가 확인하는 대로 짧은 문자 공지로라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SBS 비즈 우영준입니다. 어제 그 구윤철 기재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그 지난 정부에서 인한 법인세 그 원상복구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대통령실과 사전에 논의된 것들이 있는지 또 이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 여쭙습니다. 글쎄요, 저도 아직 확인해 보지 않은 상황이기는 한데요. 이제 인사청문회에서 대답하는 건 일단 후보자의 다들 의견이긴 합니다만 후보자인 만큼 추후에 다시 논의될 여지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직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모든 청문회에서의 대답은 후보자 개인의 일단 자신의 소신과 그리고 정책적 대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부분에 대한 지금 논의는 대통령실 안에서 제가 아는 바로는 이렇게 논의된 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논의가 되더라도 아직 뭔가 공개적으로 혹은 큰 단위의 회의체 안에서 논의되고 있는 건 아니겠죠. 네, 좀 잘 들어본 바 없습니다. 네. 네, 연합인포맥스 정지석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그 여야 지도부랑 지자체 중심으로 특별 재난 지역 선포해달라, 검토해달라 요청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법상 기준과 요건이 있긴 하지만 혹시 오전에 대통령께서 주재하시는 회의에서 관련 내용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지 아니면 대통령실 차원에서 검토 중인 내용이 있으신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피해 상황에 대한 점검 회의였는데 오늘 회의에서조차도 6시에 회의 문건을 작성했던 순간의 피해 상황과 회의가 진행되는 순간의 피해 상황이 달라져서 정정 보고하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런 재난으로 인한 피해 지역에 대한 그런 부분은 법령에 정해진 바도 있지만 아직은 좀 점검과 사태 파악이 되어야 하는 상황으로 여겨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전 중에는 피해 상황 점검이 더 주를 이루는 회의였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 TV조선 최민식입니다. 그 주말간에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이제 종합 보고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보고 형식이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가령 서면 보고인지 정무수석이 단독으로 보고를 드리는 건지 아니면 비서실장이랑 같이 하시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인선에 관련해서 이 논의를 대통령께서 홀로 하시는 건지 아니면 비서실장 등과 논의를 좀 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저도 궁금한데요. 두 번째 질문 사항은 저도 궁금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첫 번째 말씀하신 거 어제 정무수석께서 좀 이렇게 뒤에서 말씀해주신 내용들을 기반으로 여쭤보신 것 같은데 이제 보고라는 건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을 거라 짐작이 됩니다. 대면 보고, 서면 보고, 등등 여러 가지 보고 양식이 있을 텐데 결론적으로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에 있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객관적인 의견을 전해드리는 방식이 보고 아닐까 싶고요. 정해진 양식이 어떻게 있다라고 저는 아직은 들어본 바는 없고요. 그 부분은 네 어쨌든 보고가 이뤄진다라는 게 더 중요한 사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최종 인사 결정이 누구와 의논해서 하는지는 저도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네 질문 네. 네, 한국경제TV 유오성입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오늘 그 대통령실에 신탁 전세 사기 피해 구제 대책을 좀 신속 추진 과제로 반영해달라고 제안을 했는데 현재 지금 어디까지 좀 논의가 되고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국정기획위원회는 여러 가지 이제 제안과 의견을 주시고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제안을 받긴 하는데 즉각 지금 살펴볼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안들이 좀 축적되고 저희가 집중적인 검토를 거쳐서 우선 과제에 대한 그 순위를 정하고 그리고 우선 과제 추진에 대해서 좀 더 마지막 그 제안된 내용에 대한 최종적 결정은 아직 검토와 결정이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다른 질문 또 있으실까요? 안녕하십니까 뉴스웍스 이한익입니다. 그 부산 타운홀 미팅 취소된 거는 언제 다시?
그거는 취소된 이유도 사실상 오늘 그 재난에 가까운 기후 악화 상황 속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검이 더 급해서 저희가 수년한 거라서 언제쯤 하게 될지는 아직은 좀 명확하게 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좀 재난적인 이 기후 상황이 빨리 좀 정돈이 된 이후가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네. 네. 예, 저 SBS 강민우입니다. 저 그 오산시장 외에도 혹시 다른 지자체장들도 많이 참석을 했는데 혹시 그 자리에서 뭐 관련 다른 폭우 피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뭐 질문을 하셨다거나 좀 관련해서 더 들어보신 게 있는지 좀 그게 궁금합니다. 예, 오늘은 좀 차분하게 그 피해 상황 그리고 피해 예방 상황 그리고 지금 처리 과정에 대해서 거의 차분하게 듣는 그리고 그런 현황들을 파악하는 그 지자체장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분야잖아요. 그래서 가장 그 부분은 듣고 분석하고 파악하는 자리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YTN 홍민기입니다. 오늘 회의에서 현장 둘러보신 것 바탕으로 해서 대통령께서 혹시 오늘 오후에라도 현장을 방문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여쭙습니다. 현재까지는 제가 아직 모를 수도 있지만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오늘 브리핑은 어제 대통령 참사 유가족 위로 경청 행사 관련해서 좀 자세한 내용들 들을 만한 내용들이 있어서 브리핑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강의정 대변인입니다. 어제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억과 위로 치유의 대화 관련 비공개 간담회 내용 전해드립니다. 먼저 4.16 세월호 참사, 12구 이태원 참사, 7.15 오송 지하차도 참사,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의 요구사항이 차례로 전달됐습니다. 이에 국토부와 행안부 등 주무부처 장차관과 충청북도 행정부지사가 직접 책임 있는 답변에 나섰습니다. 먼저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들께 이동옥 충청북도 행정부지사는 추모비 건립과 추모 공간 조성을 바라는 유가족들의 뜻을 존중해 세심하고 신속하게 진행하겠다 답변했습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재난 발생 시 유가족들을 지원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겠다 약속했습니다. 이어 각 부처에서는 피해자 지원에 예산과 인력을 충분히 투입하고 심리치료도 세심히 지원하겠다 밝혔습니다. 사고 관련 각종 기록도 대통령 기록물법에 제한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참사 2주기를 맞아 오송 지하차도 사고 현장을 직접 방문했던 이재명 대통령은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사건의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부분이 제일 답답할 것 같다면서 수사와 재판 진행에 대해 물었습니다.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진행해달라는 유가족들의 요청에 이 대통령은 국민들과 함께 공론장에서 오송 참사에 대해 논의하는 건 충분히 의미 있고 필요한 일이라 공감을 표하면서 다만 야당의 반대가 있어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 검토해 보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조위에 대해 이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강제 조사권도 있어야 한다면서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경찰, 검찰이 참여하는 이태원 사건 조사단을 편성해 특조위와 함께 조사하게 하겠다 약속해 유가족들의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일부 유가족들은 서로 손을 잡고 흐느끼며 연신 눈물을 흘렸습니다. 외국인 희생자들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는 유가족들의 당부에 이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3주기 행사에는 외국인 유가족들이 참석할 수 있게 적극 검토하라 지시했습니다. 12.29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새 정부에서는
안타까운 사고로 국민들이 생명을 잃지 않게 전 부처, 전 공무원들이 새롭게 각오를 다지고 참사 예방에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면서, 다만 이 사건은 이태원 참사와 다르게 정치적으로 왜곡될 이유가 없는 만큼 조사 결과를 먼저 지켜보자고 유가족들을 다독였습니다. 또한 오송 참사는 다른 참사들과 달리 주무부처가 없음을 지적하면서 행안부를 주무부처로 지정했습니다. 이어 해당 지역구 의원들에게 유가족들 이야기를 많이 들어드리고 주무부처와 함께 대응 방안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끝으로 피해자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 문제에 대해 엄정한 제재가 필요함을 거듭 강조하면서 경찰청장 대행에게 반드시 상설 전담 수사 조직을 만들어 달라 주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네. 질문 없으세요? 네. 네, 저 TV조선의 최민식입니다. 그 세월호 유가족들의 요구도 꽤 많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맞습니다. 하는데 네네. 네. 거기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은 없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오늘 오전에 홍보수석님 명의로 긴급 피지가 나왔는데 배경이 좀 궁금합니다. 우선 세월호 유가족분들에게 이제 거기서 출발이 돼서 약속한 것 중에 하나가 2차 가해에 대한, 특히 과거 세월호 유족과 관련된 2차 가해를 언급을 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한 엄정 대처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전담팀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제안까지 하신 게 사실상 세월호 유가족과의 대화에서 가장 먼저 비롯된, 하지만 모든 유가족과 관련되어 있으나 그 부분을 좀 예로 드셨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세월호 유가족께서 가령 9.11 미국의 테러 같은 경우에 유가족의 정신적인 트라우마 지원에 대해서 90년도 보장해 주더라라는 얘기를 했을 때 대통령께서 그러면 정신적 트라우마에 관한 평생에 대한 보장을 말씀하시는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알아보겠다, 이렇게 대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부분에서 그 당시 그 피해자 가족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부모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의 트라우마도 있고, 당시 해군으로 일했던 수색대원으로 의무병이 참여했을 때 그때 트라우마와 관련된 부분도 여러 가지로 입체적으로 고려해 달라라는 유가족의 부탁이 있었고, 이 대통령 역시도 그런 부분에 대해 진단서 관련한 그런 좀 너무 답답한 내지는 형식적인 요구사항보다는 실제 트라우마와 피해에 대해서 되도록이면 폭넓은 보호와 그리고 혹은 후 치료가 가능할 수 있게 고민해 보겠다라는 답을 주면서 주로 이렇게 트라우마와 관련된 부분과 그리고 세월호 지금 추모공원 관련된 얘기들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 사실상 행정부처에서 답을 좀 준 부분도 많이 있었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대통령의 특별한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주로 이제 트라우마와 관련된 요청과 그런 대답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오전에 저희가 이제 홍보수석 명의로 나온 걸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인사와 관련해서 장관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수의 언론에서 대통령실의 인사 관련된 기류가 변화가 있다라는 해석 기사가 났지만 대통령실은 기류 변화가 없다라고 지금 공표하는 바입니다. 저희는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말의 반복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사청문회 과정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고 그에 관한 다양한 보고들도 받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아직 특별한 기류의 변화가 없다. 대통령실은 기류 변화가 없다라고 다시 한번 공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민중의 소리 최지현 기자입니다. 오늘 뭐 대통령께서 뭐 지시나 주문 이런 게 굉장히 이렇게 구체적으로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이게 다 그 단담회 자리에서 이렇게 즉석에서 이제 이루어진 지시와 주문들인가요? 아니면 뒤에 또 간담회 오신 자리에서 모두 이뤄진 것이고요. 이제 당연히 제가 이제 분량이 적어지다 보니까 다 전달은 못했고요. 그 간담회에서 많은 분들이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하셨고 저는 그 중에서도 조금 더 특징적이고 한편으로는 꼭 전달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요약해서 전달드렸습니다. 네. 예, 대변인님 뉴스원의 한재준 기자인데요. 저 폭우 관련해서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 오늘 비가 지금 상당히 많이 오고 있어서 오늘 수보 회의가 예정돼 있긴 하지만 뭐 대통령께서 오전에 뭐 관련 상황을 좀 보고 받는다든지 좀 그런 게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좀 내일까지도 좀 비가 많이 온다고 하는데 타운홀은 좀 그대로 진행을 하실지 아니면 뭐 다른 일정으로 좀 대체를 하실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폭우 상황이 사실상 인명 피해도 발생하고 있고 좀 주의해야 하고 위태로운 상황 맞는 듯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대통령실도 좀 약간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폭우 현장을 가봐야 하는 것은 아닌지 조금 고민 중에 있어서 특히 그렇게 되면 이제 외부 일정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결정이 되는 대로 이제 엠바고 걸고 공지는 드릴 예정인데 염두에 있고요. 그리고 아마 그 대수보 회의에서 대통령 메시지는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제 예측입니다만, 그러니까 너무 지금 안전과 국민 안전과 관련된 기상 상황 악화가 있기 때문에 나오지 않을까 짐작이 좀 됩니다. 내일 그 타운홀 미팅 같은 경우는 저희가 미리 공지도 했고 그리고 또 여러 의견도 이미 받았고 참여자 신청도 어제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아마 그냥 순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저 내일신문 김여선입니다. 어제 대통령께서 이태원 특조위 강제 수사권 언급하셨다고 하셔서 이건 특별법하고 연관이 좀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참석한 의원들한테 특별법 개정이나 이런 거 혹시 말씀하신 게 있는지 궁금하고 그다음에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검토의 결론을 내는 시점도 역시 고려사항이다 어제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인천에 나올제기도 해서 혹시 결론 내는 시점에 대해서 혹시 좀 더 진척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그 특조위가에 관련해서 조사만 할 뿐이지 엄밀히 말하면 이제 수사의 권한은 없으니까 유족들의 답답함이 계속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이고 특히 대통령께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는 사건의 진상 자체가 지금 잘 규명이 안 되고 조망이 안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법은 특별법대로 하지만 이런 표현도 하셨는데요. 특별법이라는 것 때문에 너무 한시적이고 한편으로는 제한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인해서 그 경찰, 검찰과 함께 수사 권한도 있도록 이렇게 좀 결합한 형태를 좀 고안해 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어제 제안을 하신 거고 그 부분에 대한 이제 검토는 제가 알기로 민정수석실에서 들어간 것으로 그리고 경찰에서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토 이후에 구체적인 안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네. 두 번째는 아까 했던 말하고 같은 말의 반복인데요. 인사청문회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개별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저희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 건 바이 건으로 하나씩에 대한 대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될 때까지 모든 과정들을 유의 있게 살펴보고 그리고 상황들에 대한 얘기들을 또 듣긴 하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특별한 입장을 내지는 않을 겁니다. 네. 네, 뉴스팬 이영태입니다. 어제 그 사회적 참사 유가족과의 대화를 좀 인상 깊게 지켜봤는데요. 아까 대변인께서 말씀해주신 그 후속 조치가 이제 어제 나온 요구 사항이 굉장히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참사 유가족별로 뭐 어떤 대표는 4가지를 요구했고 어떤 대표는 5가지, 7가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요구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후속 조치가 그 중에 이제 해당되는 것도 있고 또 이제 빠진 것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후속 조치들에 대해서 뭐 어떤 거는 예를 들어서 즉각적으로 시행이 가능하고 어떤 거는 어떤 제도적으로 이렇게 그 정부에서 책임을 지고 이렇게 해나가겠다는 어떤 약속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이게 뭐 어떤 이유 때문인지 아니면 어떤 그런 사정 때문에 좀 불가하다라든가 이런 걸 한번 좀 대통령실에 좀 정리를 해서 발표해 주실 수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낯이 좀 설어서 어느 매체 누구십니까? 뉴스핌이십니까? 네, 제가 이제 그 비공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브리핑하는 거는 그 브리핑 내용에서 전달 드릴 수 있는 내용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 유가족의 요구들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그건 사실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운 요구입니다라고 설득시키고 아까 제가 가령 여객기 참사 같은 경우는 일단 조사 결과가 이번 주 토요일 날 나옵니다. 그 조사 결과를 보고 얘기합시다라고 이런 식으로 서로 대화를 하면서 조율한 자리였기 때문에 일일이 그것을 말하자면 4가지 요구사항이 있으니까 4가지 대책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일단 어렵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거 일단은 비공개 행사고 제가 전달 드리는 거고 이거는 대통령실의 입장뿐만 아니라 유가족들이 사실 비공개 원하는 부분도 꽤 많이 있습니다. 특히 초상권 관련해서는 좀 더 엄밀한 판단을 유가족께서 요구하신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 공개할 수 없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저 한국일보 오태경 기자입니다. 좀 전에 브리핑 하실 때 그 경찰청장 대행에게 상설 전담 수사 조직을 만들라고 지시하셨다고 알려주셨는데 이게 이번 사회적 참사 유가족들에게만 해당되는 건지 앞으로 발생할 뭐 사건이나 아니면 그 전에 있었던 사건들에도 다 해당되는 피해자 유가족 보호 차원에서 해당되는 그런 차원의 검토 지시였을지 여쭤보고 싶고요. 또 어제 제가 브리핑에서 이제 그 장관 후보자들 논란 관련해서 대통령실에서 스크리닝 단계에서 이런 문제들을 좀 인지를 하셨는지를 여쭤봤고 대변인께서 확인하고 말씀 주시겠다 하셔서 답변 부탁드릴 수 있을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2차 가해에 대해서는 국무회의에서도 한번 언급하셨죠. 이 부분에 대한 엄정한 일종의 제재나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사회적인 참사 및 사회적인 여러 이제 피해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맞긴 합니다만 이것을 모태로 해서 2차 가해에 대한 엄벌은 있어야 한다라는 부분에서 아마 확대될 여지가 있음을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사회적 참사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에 대한 엄벌을 주문하셨다라고 지금은 좋게 해석하시는 게 맞을 듯하고요. 두 번째 부분은 뭐 인사 관련해서는 대통령실에서 언제나 나름의 검증 과정을 거쳐서 인사 발표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인사 결과에 대해서는 여러 국민들의 의사 그리고 민의를 살피긴 합니다만 지금은 인사청문회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을 다 살펴보고 나서 인사권으로 답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른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특별히 질문 네. 나뉴스 주진우입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25% 서한 이후에 우리 대응이 좀 변화나 이렇게 좁혀진 부분이 있는지 좀 문의드립니다. 네,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다양한 방안 안에서 지금 국익 최선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협상 중에 있습니다. 세월호 및 그리고 이태원 참사 그리고 무한 항공기 참사 그리고 제가 다 얘기했나요? 오송 지하차도 참사까지 해서 그 유가족들 만나는 행사가 좀 있다 보니 너무 브리핑이 늦어질 것 같아서 제가 좀 간단한 브리핑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우선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최 후 선정 관련해서 브리핑하겠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입니다. 우리나라가 내년 7월 개최 예정인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개최국으로 최종 선정된 걸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건 이번이 처음으로 문화강국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리는 역사적 순간이 될 것입니다. 특히 올해는 석굴암과 불국사, 종묘 등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오른 지 30주년이 된 해입니다. 세계유산은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소중한 문화자산이며 한편 기후위기와 도시화, 개발 압력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지속적 보호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국제사회가 협력하고 지혜를 모으고 대한민국도 글로벌 문화 강국으로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남영진 전 KBS 이사장에 대한 해임 사건 상고 포기서와 김효진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에 대한 해촉 사건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습니다. 남영진 전 이사장의 경우 전임 대통령의 해임 처분이 위법하다는 1, 2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전 정부에서 행해진 위법한 처분을 바로잡기 위해 상고 포기를 결정했습니다. 김효진 전 방심위원의 경우도 해촉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 무효라는 1심 판결을 존중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법률에 근거해 적법한 권한을 행사하고 종래의 잘못된 처분을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네, 관련 사안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네. 네, MBC 정상민입니다. 그 보도난 것들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그 지난 국가안전보장회의 당시에 대통령께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현황 파악에 보고하라 하셨다는 보도 있었는데 불법성을 조사하라는 짓은 아니었다고 저는 듣긴 했는데 그러면 당시에 지원 현황 파악하라는 취지의 지시 자체는 있었던 건지 여쭤보고요. 이어서 그 대통령 경호처에서 김성훈 전 차장 파면 의결 어저께 한 게 맞는지도 함께 여쭤봅니다. 네, 일단 NSC 관련해서는 관련된 사항은 모두 국가안보와 그리고 보안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확인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크라이나 관련 무기에 대해서 무기 관련에 대해서 아예 언급이 나오지 않았던 부분이라 와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라 지금 제가 알기로 오보를 좀 고쳐줬으면 요청을 했고 지금 현재 시점으로 아마 기사가 달라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NSC 관련해서 확인해 줄 수 없다 보니 자꾸 오히려 오보가 나오는 것에 대해 좀 유감을 표현하는 바고요. 네, 이건 아예 없었던 오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 김성훈 차장에 관해서는 저희가 지금 확인 중에 있어요. 확인 중에 있어서 요거는 확인이 되면 바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확인 중에 있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매일경제의 성수훈입니다. 한미 통상협상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제 미국 쪽에서 우리 정부에 일본처럼 제조업 협력 강화 펀드 좀 조성을 요청을 했다. 이제 여한구 본부장이랑 베센트 장관이랑 관련된 협의가 있었다는 식으로 보도가 나왔는데 관련해서 좀 대통령실이 보고받은 거 있거나 사전 협의가 이루어진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통상 협상 과정은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서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변수도 많고 민감도도 높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답을 좀 드리기 어렵고요. 국익을 최선으로 하는 방안 안에서 여러 가지 조건 속에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지금 교섭이 그 통상 교섭에 관해 논의가 진행 중이다라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네. 채널의 이상훈 기자님. 네. 네, 안녕하세요. 채널의 이상훈입니다. 네. 오늘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 관련해서도 오늘도 여권에서는 필요한 부분은 더 설득해야 한다는 발언도 나왔고 또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도 오늘 보도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보도에 따르면 야권을 넘어서 좀 범여권에서도 사퇴론까지 좀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 상황에 대해서 현재 대통령실은 어떻게 판단하시고 혹시 이것이 좀 낙마 사유가 된다고 보시는지
되는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네, 대통령실은 인사청문회 과정을 지켜보고 판단하겠다라는 입장에서 달라진 부분은 없습니다. 네. 네, 저 한국일보 오태경 기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뭐 야권이나 뭐 여러 단체에서 비판하는 그런 장관 후보자들의 의혹이나 뭐 이런 것들은 대통령실에서 그 후보자를 지명하기 전에 사전에 조금 인지를 하고 있었던 부분인지, 이제 노동청에 진정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전에 충분히 스크리닝 단계에서 인지가 됐을 것 같은데, 알고도 이제 지명을 한 건지 아니면 대통령실에서도 보도나 아니면 국회를 통해서 파악이 된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그 부분 포함해서 저희가 다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요. 확실히 뭐 사전 인지에 대한 부분을 여쭤보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 TV조선의 최민식인데요. 저도 그 인사청문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인청 TF가 어떤 그 장관들의 자질에 대한 뭐 검토를 하는 회의체는 아니라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지금 대통령실의 인사청문회를 어떤 방식으로 검토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사청문회 관련한 TF 말씀하시는 거죠? 일단 인사청문 TF에 대한 좀 오해가 커진 것 같아서 좀 바로 잡겠습니다. 인사청문회 TF라는 건 국회와 그리고 그 대통령실이 인사에 관해 여러 가지로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게 인사청문회 뭐 과정, 일정 이런 것들이겠죠. 제가 알기로 한 번인가 모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인사청문회가 있기 전에 소통 창구 역할로 만들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잠깐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인 일은 정무수석실에서 정무수석과 그리고 정무수석실의 비서관 계시죠. 이제 그쪽에서 다 일임하는 것이고, 모든 조율과 한편으로 어떤 의사소통 이 모든 것들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TF는 그 비서관이 오시기 전에, 그러니까 TF 기능이 라기보다 혹시 모르는 소통 창구로 마련해 놨던 건데, 사실 한 번도 제대로 가지 않아서 이 TF란 말 자체가 왜 나왔는지 사실 모르겠어요. 그냥 정무수석실 일입니다. 그래서 정무수석실과 인사비서관이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대통령실에서는 인사 검증을 비롯한 인사, 그리고 그 저희가 이제 지명까지 하는 거잖아요. 네, 지명 과정들을 여러 채널을 통해서 검증과 그리고 여러 가지 세평 검증 여러 가지를 통해 결국 결론적으로 가게 되고, 이 TF는 그냥 머리에서 지워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대변인님, 그 뉴스원의 한재준 기자인데요. 어제도 드렸던 질문이긴 한데, 그 여한구 본부장님 그 농축산물 개방 관련 발언 관련해서 그 농림부는 이제 정부가 이런 거 좀 결정한 바 없다 이렇게 좀 공식 입장을 냈거든요. 근데 어제도 여쭤보긴 했었는데 좀 대통령실의 입장도 좀 여쭙고 싶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어제 했던 말과 똑같습니다. 저희는 협상 과정에 임하고 있고 정해진 어떤 입장이나 혹은 뭐 태도는 없습니다. 협상 과정 중에 있는 이야기들을 말씀드릴 수도 없고요. 국익에 도움이 되지도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 뒤에. 여기 먼저 듣고 허지원 기자한테 들을게요. 네. 한겨레 시향철입니다. 네. 오늘 아침 보도 보면 정책실이랑 안보실 사이에 관세 관련해서 대책반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그 위성락 실장 한 번 더 방미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이 관련해서 진행되고 있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뭐 그것도 아까 TF랑 비슷한 얘기인데요. 당연히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뭔가 이야기를 하려면 정책과 안보가 매일 뭐 혹은 다수의 회의를 거치면서 얘기하는 게 특별한 일이 아니라 매우 통상적인 대통령실의 업무 범위 안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런 관점에서 안보실장께서 미국을 간다 안 간다 확정된 게 아니라 충분히 갈 수 있다,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이 정도의 여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통상 업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지 특별히 또 특별한 일은 아니다, 이 정도로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도 있으시? 네, 허주원 기자님. 네.
네, 인천 관련해서는 그러면은 지금 나오는 의혹이랑 해명을 주의 깊게 본다고는 하셨는데 결론을 내는 시점이 그럼 이번 주 모든 장관 후보자 인청이 끝나고 나서 내신다는 건가요? 그 시점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네, 시점도 사실은 고려 사항인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직 뭐 시점 뭐 이런 것들도 결정된 바는 아직 없고 지켜보고 지금 상황들을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저 제일 뒤에 먼저 받을게요. 네. 네, 오마이뉴스 이경태 기자입니다. 네. 저 오늘 남영진 그 이사장 해임 취소 소송 관련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그 말씀 중에 그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이나 김희철 전 KBS 사장 같은 경우도 전임 정부에서 대통령실과 소송을 진행 중에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이 아직 나오지 않은 건가요? 저희가 지금 그 바로 정리가 되는 대로 이제 브리핑을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리가 되면 바로 브리핑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네, 네. 네, OBS 최한성입니다. 예, 오늘은 질문은 아니고요. 그냥 신상 발언 좀. 죄송합니다만 여기는 신상 발언하기에는 적합한 자리는 아니라서 저희 지금 Q&A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럼 비보도 전제로 나중에 따로 하시는 거 어떨까 제안 드립니다. 다른 기자분한테도 여쭤보겠습니다. 신상 발언을 들어도 될까요? 예, 이제 여기 업무하는 것과 관계가 있어서요. 그래서 양해를 네, 구하고 이거는 제가 지금 대통령실 제가 대변인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실의 업무에 관해서 제가 대신해서 여쭤보고 브리핑하는 자리지 않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여기 국회가 아닙니다. 국회에서 상임위에서 신상 발언하는 것과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서요. 근데 대변인님, 그 대변님이 전에 그 잘못된 사실을 이제 말씀을 하셔서 제가 사이버 폭력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기자들하고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회사에서도 이제 인사 조치를 당해서 사실 오늘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양해를 구하고 일단 제가 말씀을 하나만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잘못 발언한 적 없습니다. 지금 다행히도 모두가 공개 발언으로 녹화가 되어 있는데요. 비공개 일정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네. 예, 그 일정에 대해서 제가 네, 근데 비공개 일정은 비공개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여쭤보시는 게 안 됩니다. 비공개입니다. 아예 엠바고가 아닙니다. 성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엠바고는 일정한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요걸 지켜주세요라고 기자들과 약속하는 거면 비공개는 말하자면 대통령께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하는 비공개 일정인데 비공개 일정임을 알고서도 물어보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비공개 일정이라고. 해당 일정은 바로 전날 미디어오늘에 보도가 됐었고요. 미디어오늘도 출입사입니다. 그렇다면은 출입사가 대통령실에서 비공개 일정이라 그 이후도 이전으로도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비공개 일정입니다. 그렇다면은 출입사가 어떤 징계를 받거나 제가 잘못했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징계를 좀 받아야 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권이요. 제가 그런 문제 때문에 사이버 폭력도 당했고 또 여러 가지로 지금 인사적으로 또 회사에서 불이익을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고 지금 여기에 계신 기자분들도 노출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 만약에 그걸 살펴보시고 뭐 오류가 있었다면은 정정을 해 주십사하고 요청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뭐 제가 잘못했다고 하시면은 제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말씀하세요. 네. 어차피 다 지금 말씀하신 거니까요. 네. 그리고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제가 궁금했던 거는 현 정부의 언론관이 궁금해서 사실은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고 대통령님은 너무나도 스스럼없이 그럼 여기까지 죄송하지만 제가 조금 원활한 브리핑룸 운영을 위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다 들은 것 같고요.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거는 엠바고가 아니라 엠바고를 어기는 건 시간과 장소에 대해서 이때까지는 공개하지 말아 주십시오라는 한시적 제한 요청과 언론과 그리고 발신자 간의 약속의 엠바고입니다. 비공개는 아예 공개되지 않는 대통령의 일정입니다. 그건 엠바고와 완전 성격이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실 대변인으로서 비공개 일정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해서는 안 됩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지금 언론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상호 공개되는 이 브리핑 장소에서 저 역시도 대변인이
이름과 얼굴 다 노출하고 기자분이 노출하는 거는 이재명 정부 들어서 바뀐 브리핑룸 정책이고요. 이 정책 자체가 서로 보완해가면서 갈 점은 있겠으나 마찬가지로 기자분들이 노출되는 만큼 저도 역시 100% 노출된 상황이라는 거고 말씀드리고, 그거는 비서실장, 대통령께서 여기 내려오시는 것도 마찬가지고 수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전부 다 공개하고 다른 제가 다른 루트를 통해서 말씀드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대중의 집단지성으로 인해서 판단을 내려질 거라고 저는 보고, 대통령이 기대하는 바도 그거라고 이제 발언 죄송하지만 제가 조금 이제 충분히 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니요, 이제 저기 더 이상 오히려 이제 공개 안 했으면 좋겠는데, 네. 그냥 개인적인 신상 발언이시고 제가 충분히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개인적 신상 발언을 하는 자리가 브리핑장이 아니고, 이건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저는 대통령실 대변인입니다. 이제 충분히 저는 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혹시 여기는 간사제도라는 게 왜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간사님을 통해서 정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전달하고 다양한 민원 과정을 거치는데 저는 지금 충분히 들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후는 이건 공공의 시간 아닙니까? 대통령 지금 다른 일정 제가 두고 내려와서 공적인 대통령실에 여러 입장을 밝히는 자리인데 이제 그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그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말 많은 시간을, 지금 여기 계신 기자 어떤 기자님보다 많은 시간을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번 그랬습니다. 언제나 질문 기회를 안 드린 적 없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네, Q&A 시간입니다. 네. 그거 이제 공식적으로 간사한테 전달해 주시면 제가 전달 받겠습니다. 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